세상에 아직도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정은지 씨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정은지 씨 다들 아실 겁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로서 정말 네. 가수로서도 가수로서도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또 배우로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죠. 아마 얼굴 보시니까 네. 이분은 그러실 거예요. 네, 특히나 응답하라 1997에서 성동일 씨의 딸 역할로 그렇죠. 나오면서 아주 맛깔스러운 연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은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하기 전에 네. 먼저 활약상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뭐 가수 출신이니까 노래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연기 활동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정은지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이야기의 시작은 무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3월입니다. 정은지 씨에게 쪽지 하나가 도착을 하는데요. 쪽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뭐예요? 음식물이 전달이 됩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런 걸 보낸 사람은요, 다름 아닌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100번 양보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팬이면 이 좋아하는 가수분에게 마음을 뭐 이렇게 선물을 앞에 이게 배달 줄 수는 있겠지만 이 메시지가 받는 정은지 씨 입장에서는 오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집사로 받아달라? 어머나. 그거 이상하잖아요. 반려자? 네. 그 반려자는 말도 안 되는 어머나. 거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은지 네. 씨 입장에서. 근데도 정은지 씨가 몇 번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행동 이건뿐만 아니에요. 어머나. 다른 행동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당신의 입사로 받아달라 한 그 해 네. 5월에는요. 청담동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 샵, 그러니까 정은지 씨가 다니는 메이크업 샵까지 그걸 또 어떻게 오토바이를 알아냈대요? 타고, 그러니까요. 어허. 아마 이제 계속 뭐 추적을 했겠죠. 어머나 세상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차량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은지 씨가 타고 가는 차를 뒤에 타고 어머나, 오토바이 타고 어머나. 쫓아오고 뿐만 아니라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 씨 아파트에 잠복함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올 때까지 어머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집에서 무슨 경찰도 아니고 왜 잠복을 하는지 어머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요. 이 여성은 그래서 정은지 씨 측에서 수차례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접근하니까 경찰에 요청을 했고 네. 경찰이 이 여성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접근하지 말라고. 아하. 그랬는데 문자 안 하겠다고 메시지를 정은지 소속사에 보내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하. 다시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보세요. 최명 원장님. 지금 이 여성의 행동이요. 물론 이 가수분들, 연예인분들은 평소에는 매니저분들이 밀착으로 같이 동행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경호도 받는다지만 아니 자기가 사는 집 앞에 누군가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지금. 맞습니다. 집 앞을 비롯해서 어디 가거나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감시받는 느낌은 우리를 도저히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만들고요. 세상에. 물론 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를 쫓아다니면서 감시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겠지만 이분의 태도는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과 또 예상할 수 없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괴하면서 무서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제 몸에 막 소름이 오싹한 소름이 막 끼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안 한 걸까요? 그친 걸까요? 안지용 기자님. 네, 일단 본인이 다시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공연불이었습니다. 어머나.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후에 경고받고도 유료 커뮤니케이션 앱을 통해서 무려 544차례가량 또다시 문자 메시지를 세상에, 보냈는데 왜 그래요?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어머나. 하나씩 살펴보면은 네. 우리 예쁜 뭉아, 이 뭉아는 정은지 씨의 애칭입니다. 아직도 어머나. 일하는 거냐? 난 아직 화가 안 풀렸다. 내가 그렇게 위협적인가? 내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사람인가? 생각하니 열이 받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는 말뿐만 아니라 어머나. 방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혹시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보내는데 문자 보내는 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머나. 그 어디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볼 수가 없죠. 네. 결국 이 유료 커뮤니케이션 앱 같은 경우는 다른 팬들과도 소통하는 창구인데 정은지 씨가 피해가 거듭되니까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전에는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이런 악성 팬도 팬이다 해서 오히려 보듬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진성 팬들은 이런 팬들이 같이 범주에 묶이는 것조차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정은지 씨 역시 이렇게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은 나도 존중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스토커를 향해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은지 씨의 그 결심대로 이 여성, 이 못된 여성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네, 결국 처벌은 받았습니다. 아하.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10만 원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이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이 보낸 어떤 응원이라든가 관심, 애정이 팬으로서 보내는 어떤 그런 정도를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네. 설령 정은지 씨가 뭐 유료 메신저 앱, SNS 이런 데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형태의 접근을 허락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너무나 큰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정은지 씨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 가해자가 이 행동을 멈출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명 연예인인 비와 김태희 부부는 2021년 3월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40대 여성 A씨가 용산구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8개월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겁니다. 같은 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고 이후에도 2차례나 이들 부부를 찾아왔던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반영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 시행 전이어도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보안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이전 A씨가 저지른 행위가 판결에 반영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해석을 인정한 셈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포괄일죄로 본다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형 집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태희 또 뭐 신혼 얘기 하려고 하실 건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명인 부부인데 B 씨와 김태희 씨 하면, 그런데 이 집에 15번이나 찾아간 사람이 있다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어느 40대 여성이 B 씨하고 김태희 씨 같이 사는 집에 15번이나 찾아갔다는 건데. 되게 친한가 봐요. 근데 놀랍게도 네. 일면식도 없는 어머? 생판 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3월부터 10월 사이에 네. 이 40대 여성이 14차례에 걸쳐서 B 씨, 김태희 씨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어머.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범죄 통고도 3차례나 받았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올해 2월 달에 또 갔답니다. 어머. 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야, 작년에 14번, 올해 한 번, 총 15번을 찾아가서 쿵쿵쿵, 띵동띵동, 쿵쿵쿵, 띵동띵동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허지원 변호사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가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스토킹 가해자의 행위죠. 이런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경찰이 해당 여성을 불송치 결정을 했었어요. 어허. 왜냐하면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처벌 근거 규정이 스토킹 처벌법인데 이게 2021년 10월에 지금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한 17번 정도 이 경찰 신고를 당하긴 했는데 14번 정도의 행위가 2021년 10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고 그 이후에 3번 정도 행위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3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성이나 반복성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찰이 다소간 법을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네.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백성문 변호사님, 네. B 씨와 김태희 씨는 그럼 여전히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검찰에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제 어허. 경찰에서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에 생겼으니까 그 전에 발생했던 것들은 이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아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은 못하지만 17번 왔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112 신고만 17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을 못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횟수를 세는 거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속성이 있다는 부분을 네네. 판단할 때.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여성이요. 검찰 수사를 해봤더니 지난 4월에는 전현 평론가님 여기에도 뭐 찾아가서 지금 B 씨를 찾아갔다 하는데 그 장소가 또 어디였어요? 예,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 미용실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 미용실을 알아내서 B 씨와 김태희 씨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갔다는 어머.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마 검찰에서 와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심각하네요, 했을 건데요. 예전에 모 연예인인데 남성 연예인 집에 여성이 집에까지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큰일 났던 어머, 사건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라 정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안을 또 위중하게 본 게 당시 B 씨와 김태희 씨 부부 집에는 두 부부 물론 부부만 있어도 지금 위협을 느끼지만 부부의 아이들도 있는 집에 띵동띵동 쿵쿵쿵 했으니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검찰이 그래서 이번엔 강력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